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파 제조혁신 실무교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현장 개선, 보정 기능 향상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을 맡아서 진행할 담당 강사로는 ATPM 컨설팅 미파 제조혁신 실무교육원의 원장이면서 공학박사, 기술사, 지도사인 권오은인 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현장 개선, 보정 기능 향상 관련한 TPM 보정 기술 기초 실무에 대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먼저 본교육 내용의 활용 분야입니다. 첫째, TPM 보정 기능 향상 보정 기술 기초 학습용으로 활용되고, 두 번째, TPM 자주 보정 1에서 2스텝 추진하는 보조용으로 보정 기초에 대한 학습용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비 운전자의 설비 점검 및 보전 기초 학습용으로 활용되는 교육 내용입니다. 내용 구성 목차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 기계요소 보정 기술 기초 실무. 두 번째, 구동장치 보정 기술 기초 실무. 그럼 세 번째, 윤활장치 보정기술 기초실무. 네 번째, 공합장치 보정기술 기초실무. 다섯 번째, 유압장치 보정기술 기초실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장계통 보정기술 기초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 기계요소 보정기술 기초실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성 내용으로는 첫째, 체결 부품, 두 번째, 키 및 핀, 세 번째, 축 및 베링, 그리고 네 번째, 관이음. 이 관은 파이프를 관이라고 합니다. 파이프와 파이프 피팅. 그 다음 다섯 번째, 밸브. 그 다음에 열교환기, 그리고 실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요소 중에서 축 및 베어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첫째, 축 및 베어링 시스템입니다. 프로차트는 이제 전동기를 모터라고 하는 전동 모터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모터라 줄여서 모터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부터 또 축 전동이 돼 가지고, 그래 전동기가 있고 모터, 여기가 축이고, 이제 축이 회전이 되면 여기 이게 풀리에 벨트가 여기 걸려 있고, 풀리에 벨트가 걸려 있고, 그래서 이 축이 또 회전돼서 들어가고, 이거 연결되면 축이 회전되고, 또 여기 베어링 부가 이게 커플링이고 이게 베어링이고, 또 이쪽은 체인 전동이 되도록 해서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스프로켓에 체인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함으로 해가지고 또 기계가 회전할 수 있도록, 전동기가 돌아가면 궁극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전동장치, 이게 바로 전체적인 시스템, 각종 축전동의 시스템입니다. 전동기로부터 축전동이 되고, 벨트, 체인 전동, 축전동, 벨트, 체인 전동, 그 다음에 변속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변속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고속에서 저속으로, 또는 저속에서 고속으로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변속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클러치가 있고, 클러치라는 회전을 연결시키고 또 이거 분리시키고 하는 그거를 클러치라고 합니다. 그 브레이크는 이거 정지시키는 부품을 보조
기계를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캠과 운동부를 해가지고 프로는 이렇게 되는 것을 축미 베어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스템 또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 기초지식에 대한 것으로서 축은 기계장치 중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정지축, 회전축, 왕복 운동을 전달하는 축 등이 있습니다. 축은 치차, 기어, 이거 기어를 치차라고 합니다. 풀리, 스프로켓 등이 취부되어 있으며, 이 취부를 이제 붙어 있다 했습니다. 주로 베어링에 지지되어 기능을 발휘합니다. 축 종류로서 직축, 이거 직축은 쭉 직선 형태로 연결된 축을 직축이라고 하고, 그래서 스핀들이랑은 이 부분은 스핀들이라고 하는데, 스핀들이랑은 원래 의미가 빙빙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빙빙 돌아가도록 된 그 축이다. 이걸 스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크랭크 축. 요게 이제 이게 크랭크 축이고, 이게 크랭크 핀이고, 요 부분이 크랭크 핀, 요 부분이 암이고, 또 요 부분은 크랭크 저널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크랭크 축이다 하는 겁니다. 굴곡축이다 해가지고, 형태가 이제 굴곡이진 형태가 이게 굴곡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축은 주로 이제 직축이라든지 크랭크 축, 이게 주로 많이 이용되는 축입니다. 축의 불합리 점검 부임의 항목입니다. 축의 구조도로서는 이게 축이고, 요 부분은 축이 제대로 잘 일직선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다이얼 계기입니다. 축을 받치는 베어링이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부분이 축이고, 이 부분이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축의 불합리 점검 부위는 첫째 축에 편심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편심이라는 것은 이 중심이 어긋나 있는 거, 이걸 편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베어링 부분 마모가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베어링 부라고 합니다. 이거 또 이 부분에 이걸 베어링 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립 보존 물량이 있는지. 조립 보존 물량이 있으면 축이 떨립니다. 회전하면서. 그래서 강제 마모가 되고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존 물량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연열로 또는 부식이 있는지, 베어링 발열이 있는지, 풀이나 스프로켓이나 기어 등의 감압부에 대한 마모가 있는지. 감압부라는 접속부라고 보면 됩니다. 접속부. 그 다음에 키온 마모가 있는지, 그리고 커플링부의 축 사이의 그 편심이 있는지, 설계 불량이 있는지, 시일부 누설이 있는지, 이걸 잘 체크해야 됩니다. 축 및 커플링 조지식 첫 번째로서, 축 및 커플링 이것은 축과 축을 접속하는 기계 부품을 축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축 커플링의 종류에서 보면 고정축 커플링이 있고, 그 다음 휘임축 커플링이 있고, 그 다음 유연축 커플링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샤웃 커플링이다. 이걸 유연축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축 커플링에는 이제 통영축 커플링, 이 통영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걸 이제 고정축 커플링 중에서도 통영축 커플링이라, 그다음 프렌즈형 축 커플링이다 해가지고 이게 플랜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플랜지는 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된 부분, 그 부분을 플랜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플랜지가 되어 있습니다.
플랜지형 축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휘임 축 커플링은 그 플랜지형 휘임 축 커플링으로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고무 슬리브가 여기 들어가 있도록 해가지고 약간 그 휘임이 발생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휘임축 커플링이 있어가지고 플랜지형 휘임축 커플링과 또 체인 커플링도 있습니다. 요거 체인 형태로 돼가지고 요거 연결이 이쪽 축과 이쪽 축 연결될 수 있도록 된 거, 이걸 체인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약간 그 휘임이 있어도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체인 커플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CG 커플링이라 해가지고, CG는 고무가 들어간 거를 이걸 CG라고 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고무 축 커플링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에 고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충고무도 완충고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힘이 이제 있어도 흡수가 되도록, 떨림이 있어도 흡수가 되도록 된 것이 바로 고무축 커플링입니다. 그 다음 SF 커플링, 철제 격자식으로 돼가지고 되어 있는 커플링을 SF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뭐 CG도 FX도 이거는 그 메이커에서 분류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철제 격자, 그러니까 이거는 고무 커플링을 이용한 걸 CG다, 또는 뭐 철제 격자를 이용한 커플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어축 커플링이다 해가지고, 기어라는 거는 치차를 기어라고 하는데, 기어가 사용된 요게 기어입니다. 기어가 사용된 축 커플링이다 하는 것이 기어 축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조인트라 해서 유니버셜이라는 만능형이 있었습니다. 만능형, 자유자재의 각도에서 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니버셜 만능 조인트라, 또는 이걸 유연 조인트라 하기도 합니다. 유연, 각도가 이게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도록 된 거를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 커플링의 불합리 점검 부위 및 항목입니다. 커플링은 플랜지형 커플링, 플랜지형 휘임 축 커플링, 그 다음에 고무축 커플링, 그 다음에 체인 커플링, 기어축 커플링, 유니버셜 조인트 등이 있는데, 이런 축 커플링에 대한 점검은 커플링의 불합리 점검이 부위 항목에 나오는 이런 것들로 합니다. 플랜지형 축 커플링의 12V 느슨함, 플랜지형은 요거 12V, 요게 느슨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 고무축 커플링의 고무가 마모해야 되는지, 고무축은 고무 이게 마모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고무축 커플링. 그 체인 커플링에 체인이 마모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체인. 그 다음 유니버셜 조인트에서 이제 중요한 건 핀. 요 핀이 요 마모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요 핀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유니버셜 조인트 핀 마모. 그 다음 축심 일치의 상태가 불량한지, 이 축심이 이게 딱 바로 돼야 됩니다. 바로 돼야 되는데 축심이 어긋나면 진동이 발생됩니다. 축심이 일치돼야 되겠고, 그 다음 부식 상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부식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강도가 열화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베어링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베어링의 기초 지식으로서, 이 베어링이라는 거는 그 회전축을 지탱해서 축의 작용을 하중을 받아 축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도록 하는 기교수입니다. 베어링 종류 첫 번째로서 하중 방향에 의한 분류로, 첫째 레디얼 베어링입니다. 이거 레디얼, 반경 방향의 베어링을 레디얼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베링, 이제 요걸 베링이라고, 요걸 베링 메탈이라 합니다. 레디얼 미끄럼 베어링으로서, 레디얼은 반경 방향입니다. 반경 방향. 그러니까 스러스트 베어링이라 가지고, 축임을 받았을 때 된 거를 스러스트 베어링이라 합니다. 이쪽 방향에 이게 추력이에요, 추력. 축 방향의 힘, 이게 추력이라고 하는데, 추력, 이것도 이쪽 방향에 이게 추력이 되겠는데, 추력이 있을 때, 그 추력을 받쳐주는 베어링, 이게 스러스트 베어링입니다. 이쪽 힘에 대해서 이게 받친다. 이쪽 힘에 대해서 이게 받쳐준다, 이렇게. 이게 바로 스러스트 베어링입니다. 그래, 스러스트라는 거는 THRUST 해가지고, 뭐, 축 힘, 이걸 추력이라고 합니다. 레디얼 볼 베어링이라 해서, 레디얼은 반경 방향. 반경 방향의 볼 베어링이다. 요 볼이 있습니다, 볼. 요게 볼. 요게 외륜, 내륜. 보재기는 리테이너. 볼을 이렇게 받쳐주는 리테이너를 보재기라고 합니다. 리테이너. 레디얼 볼 베어링. 그 다음에 스러스트 볼 베어링입니다. 이 축 방향의 힘을 이렇게 딱 받쳐주는, 이게 바로, 스러스트 볼 베어링입니다. 그 레디얼 베어링은 회전 축의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하고, 스러스트 베어링은 회전 축 방향으로 걸리는 힘을 지탱합니다. 그러니까 베어링이 조직식 두 번째로서, 베어링의 종류 두 번째인, 형식에 의한 분리로서, 미끄럼 베어링이 있고, 구름 베어링이 있고, 피봇 베어링이 있습니다. 피풋 때인데, 피봇이라 해야 됩니다. 피봇. P-I-V-O-T 해가지고, 피봇. 미끄럼 베어링은 이제 구면 베어링과 평 베어링이 있습니다. 또 구름 베어링은 또 이게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이 있습니다. 피봇 베어링, 피풋 때 있는데, 통상 피봇으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피봇 베어링은, 요게 이제 피봇 형태입니다, 이거. 소형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 바로, 피풋 또는 피봇 베어링입니다. 그 다음 롤러 베어링의 불합리 점검이 부위 항목입니다. 롤러 베어링의 구조에 대한 것으로, 이게 레디얼 볼 베어링의 그림입니다. 볼과 외륜, 내륜, 보재기 리테이너, 스러스트 볼 베어링, 이쪽 축방향 힘인데, 축방향 힘을 받쳐주는 것을 스러스트 볼 베어링이라. 그 다음에 급유, 이것도 베어링 축이 되는데, 이 축을 받쳐주는 것을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오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급유구가 되겠습니다. 롤러 베어링의 불합리 점검 항목입니다. 그래서 베어링에 이상음이 있는지, 그리고 베어링 부에 이상 발열이 있는지, 그리고 베어링의 급유 상태가 좋은지, 급유 상태가 적절해야 되면 너무 많이 주어야 되면 이거 주변에 오염되고, 오히려 발열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오일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의 선택 분량, 선택이 설비 구조에 맞는 적절한 것이 되어야 되고, 선택은 베어링 선택입니다. 베어링 고정 볼트 느슨함이 없도록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롤러 베어링의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롤러 베어링의 베어링 번호 부여 방법입니다.
통상 베어링은 이제 6212 ZNR 뭐 C608에 C2에 P6 7206에 CD BP5 등 이런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12 ZNR은 6위는 베어링 계열 번호고 12위는 내경 번호고 베어링 내경이 60mm일 때의 번호고 Z는 실드 교로서 편측 실드고 NR은 궤도리온의 형성 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08의 C2P6는 60은 베어링 계열 번호 근데 단열 높은 휴업용 볼 베어링으로서 치수 계열 10인 경우가 60이고 8은 내경 번호로서 베어링 내경이 8mm라는 의미고 C2라는 틈새기호 틈새기호로 이제 된 것이 C2고 P6는 이제 등급기호입니다. 등급. 여기서는 7206에 CD BP5라는 것은 7위는 베어링 계열기호. 이 경우에 앵귤러 볼 베어링 치수 계열 49에 대한 것을 70이라고 하고 06은 베어링 내경 번호 그 다음에 C는 접촉 각기호 DB는 조합기호 그 다음에 이제 P5는 등급기호를 각각 의미합니다. 그 다음 또 더 있습니다. NA4916 VK로서 NA49는 베어링 계열기호 16은 내경기호 K는 궤도리온 형상기호를 각각 의미합니다. 메카별로 부여 방법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제시된 안내를 잘 확인해서 적절한 베어링이 설비 각 부위에 사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 베어링의 불합리 점검이 부위 항목입니다. 슬라이딩 베어링은 이게 슬라이딩 베어링입니다. 이게 베어링 메탈이고 이게 축이고 이게 베어링 메탈이고 이게 축입니다. 슬라이딩 베어링의 불합리 점검 항목으로서 첫째 베어링의 온도가 적절한지를 봐야 됩니다. 적절한 윤활과 축심이 잘 맞아져야 베어링의 온도가 과열이 안 됩니다. 또 급여 상태가 좋은지 그 발생 열 이런 걸 체크해 보면 압니다. 그 다음 저널부의 베어링 덜컹됨이 없는지 그 다음에 베어링 메탈의 상태가 괜찮은지 그 다음에 베어링의 고정 볼트가 느슨함이 없어야 되는데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관 및 관이음에 대한 원포인트에서 기초학습으로서 이 관은 파이프를 말합니다. 파이프. 관이음은 파이프 피팅이라고 합니다. 피팅. FITTING. 첫째, 그리고 관이음의 기초지식에 대한 것으로 먼저 관입니다. 파이프를 관이라고 합니다. 이 배관의 역할은 유체수송, 그래, 배관의 역할에 해당되는 이게 바로 관인데, 이런 유체수송인 전기와 공기와 가스, 오일 등 유체를 수송하기 위해서 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설비에 우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또 관입니다. 파이프입니다. 관의 종류와 용도로서 먼저 관의 종류는 일반 배관용 관관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용도로서 유체 수송이나 열전 단료용 그리고 구조용으로 쓰이는 용도로 쓰이고 또 제절 면에서는 탄소광, 저약광광, 스테인리스광, 니켈락광광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관관입니다.
수도용 관관, 구조용 관관, 열교환기용 관관, 정성관 등 다양한 관이 있습니다. 주철관과 그다음 비철 금속관, 그리고 합성 수지관, 그리고 기타 관으로서 휨관, 고무관, 시멘트관 등 여러 종류의 이런 관이 있습니다. 관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이 관의 모습인데, 이게 관 파이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밸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온재로 해가지고 되도록 되는 부분인데, 외장 칠판 내측은 관 보온재를 그 면포 테이프로 눌러서 감도록 한 이 보온재가 되겠다는 보온재. 그 다음에 이제 경첩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은 관에 설치된 이제 밸브가 되겠습니다. 밸브 이 부분에도 또 보온재가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플랜지입니다. 관을 연결하는 부분을 플랜지라고 합니다. 플랜지. 이 부분이 이제 밸브고, 요거 밸브 핸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관이염의 기초지식 두 번째로서 첫째 관이염입니다. 관이염의 종류에는 첫째 용접이염이 있고, 두 번째 비트를 넣기형 관이염인데, 부품명을 이해할 때는 요거 염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를 넣기형 관이염쇠를 이용한 이염, 이 뜻인데, 부품명을 이해할 때는 이염쇠라 합니다. 주철관 이염쇠, 그 다음 유니언 이염쇠, 프렌즈형 이염쇠, 신축 이염쇠로 해가지고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염 형태로서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염쇠에 해당되는 것으로 45도 엘보, 그 다음 90도 엘보, 요 가격이 90도 되고, 180도 엘보, 그 다음 캡, 레듀서는 축경을 축소시킬 때 이거 쓰는 걸 항상 레듀서라고 합니다. 이 축경하고 요 축경하고 보면 이거 작아지기 때문에 작게 되도록 하는 걸 레듀서라고 합니다. 특히. 그 다음에 레듀서인데 편심이 돼가지고 중심이 어긋난다, 이걸 편심이라고 합니다. 그 편향된 중심이다, 이 뜻이라 가지고 줄여서 편심인데, 중심이 어긋나는 형태를 편심이라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동경 T다, 경이 같은 T 형태다, 이거 T 형태다 이겁니다. 이렇게 위경 T다 해가지고 경이 다른 T형이다. 45도 밴드, 90도 밴드, 180도 밴드 등에 대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관입 기초지식 세 번째로서 끼워넣기식 용접식 관이염쇠. 부품명을 이해할 때 이염쇠로 하고, 뭐 있는 거는 이염인데 이제 부품이 이염쇠로 해가지고 되는 것인데, 45도 엘보 끼워넣기식입니다. 90도 엘보 T 크로스는 교차된다 이 뜻입니다. 교차. 45도 Y형으로 해가지고, 통상 이제 Y-타입 스트레이너 이런 데 많이 쓰여지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풀 커플링, 그 다음에 하프 커플링, 반, 전체 이 뜻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캡 등이 있습니다. 그 관임의 기초지식 네 번째로서 10K 킬로그램 per 스퀘어 센티미터, 이걸 줄여가지고 K 이렇게
통상 대문자로 씁니다. K는 10K 비트를 넣기형 가단 주철자 관이음새입니다. 엘보 형태 45도 엘보 형태. 그 다음에 암수 엘보다 해가지고 중에서도 스트레이트 엘보고 45도 암수 엘보로서 45도 스트레이트 엘보입니다. 그리고 T 암수 T 플러스자 위경 엘보 위경 암수 엘보 위경 플러스자 위경 T자 위경 또 T에 해당되고 위경이랑 경이 직경이 다르다 이 뜻입니다. 직경이 다른 T 형태다. 직경이 다른 암수 T 형태다. 그 다음 중심에 어긋나는 편심 경이 다른 T 형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부품 이런 거 엘보 이런 관이 염색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제가 그 컨설팅 초기에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산의 그 북구에 있는 KS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저한테 그 KS 취득하기 위해서 지도를 신청을 제가 받아 가지고 직접 부산까지 가 가지고 북구에 있는 공장 뭐뭐 금속 회사를 제가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거 전문적으로 만듭니다. 이거 이제 KS 부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KS 이게 맞아야 이거 또 시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관이염 기초지식 5번째로서 일반적인 주철관 이염새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거 이제 인롱 이염이다. 인롱 이제 길다 이 뜻이고 인롱 이염. 그 다음 표정 메카니컬 이염. 그 다음에 그 계량 메카니컬 이염. 플랜지 이염. 특히 이제 요 형태가 이제 플랜지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거 플랜지 이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 이염이라 가지고 유니온 이염새. 이게 유니온 너트 부분이고 유니온 나사 부분이고 여기가 유니온 플랜지입니다. 유니온이라는 거 일체 UINION 해가지고 일체 이걸 그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요 일체가 통째로 되어 있다. 이거 일체 이다 하는 것을 유니온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을 또 요 유니온 너트고 요 유니온 플랜지 유니온 나사 부분을 해가지고 유니온 이염새 일종이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요런 형태는 C형이다 요런 F형이다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납재팝 유니온이라 해가지고 요 납재팝은 요 부분에서 납재팝이 되는 건 납은 통상 이제 물으면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잘 스며들도록 되면서도 금속 재질로 해서 이제 쓰는 재팝 용도로 쓰여진 것이 납재팝인데 요 닛벌이다 해가지고 요 부분 닛벌이고 이제 요거 캡 넣었고 관재팝용 철구 납재팝식으로 된 요걸 납재팝 유니온이다 하는 겁니다. 납재팝이 된 일체형 이염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링 이염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 특히 가스켓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 요 부분에서 납재팝이 되고 요 가스가 또 있게 되는 부분이고
가스켓 있는 부분이 되겠고, 죄송합니다. 가스켓. 이거 떨어졌는데, 여기서 가스켓. 그래서 이제 요 링 염세가 되겠습니다. 링은 이제 요 부분에서 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와 파이프를 그 연결하는데 되는 이제 염세가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프렌지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프렌지라고 합니다. 프렌지. 플렌지, 그래, 이게 배관이고, 파이프고, 파이프에, 옆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을 프렌지라고 하는데, 이 파이프에 붙어 있는 프렌지와 이쪽 파이프에서 오는 프렌지가 여기 이제 결합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파이프 연결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프렌지가 쓰인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를 넣기식이다. 프렌지. 비트를 넣기식으로 되어 있다. 맞대기 용접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 맞대기 가지고 그 부분을 용접을 한다, 이 뜻입니다. 요거 용접부다, 이겁니다, 이거. 그냥 꼭기 용접식이다. 꼭기 용접식의 소켓형이다. 그 유합 프렌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형이다. 형태가 오메가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신축이 될 때, 신축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요런 오메가형이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팽창이 되면 이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배관이 좀 파열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형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신축 이염새는 오메가0이라든지 루프형, 요걸 루프형이라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팽창이 돼도, 이제 흡수가 되도록, 신축이 되도록 한다 이겁니다. 요거 루프형이다. 그 다음 소밴드형이다. 작은 밴드형이다 하는 거죠. 요거 이제 밴드식으로. 여기서도 늘어나도 이게 밴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는 흡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파형관형으로 관인데 이제 파형으로 되어 있다. 미끄럼형으로 해가지고 미끄러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관의 불합리 점검 부임의 항목으로서 관의 구조는 예를 들어 전기용, 스팀용, 5개 주간 보호 상태를 예시해 놓은 건데, 이제 이 부분이 파이프고 여기가 그 보온재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밸브고 밸브 스핀들, 밸브 핸들, 밸브 스핀들이고 밸브 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관에 있어서는 뭘 점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파이프의 불합리 점검 부임 항목으로서 먼저 누설입니다. 누설이 없도록 돼야 되겠다. 그다음 플랜지 부에 죄임이 불량되면 안 되겠다. 이게 플랜지고, 죄액에 의해서 이제 볼트너트를 이용해서 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풀림이 있으면 안 되고, 죄임 불량이 있으면 안 되고, 용접부 누설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온행부가 불량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보온보냉부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보냉부도 보면 이거 노후가 되면 여기가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이 자체가 녹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다음 프렌지 접속부에 가스켓이 누설된 부분. 프렌지 누설부 요 안에 속에 요가 가스켓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노후가 돼가지고 누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부식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배관에. 그 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브러쉬를 해가지고 잘 청소를 하고, 그 체결 뭐 이게 좀 기능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광명전을 먼저 칠하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정된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 도색이 아주 또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도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5개인 경우에는 반드시 광명단으로 해가지고 칠하고 난 뒤에 뭐 지정 도색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